안녕하세요. 토지 고수로 성장하는 토지 병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토지 언어라기보다는 투자, 토지 초보자인데 어떤 그 인사이트가 필요한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 투자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어려운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 인사이트가 왜 필요한지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벌써 꽤 됐는데 이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역시 이제 인사이트 구축하고 많은 분들한테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렇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거를 보는데 이 자막을 편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원고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원고를 직접 보는 것이 훨씬 더 제 생각입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막을 하다 보니까 편집 시간도 꽤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강의가 하다 보니까 20분씩 30분씩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차라리 원고를 이렇게 전부 다 이 원고지 않습니까? 이 원고를 공개하면서 같이 읽어가면서 그에 따른 설명이 필요한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있고 투자 인사이트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 바라고요. 좀 더 이제 제가 숙달되면 나중에는 또 좋은 기법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목이 오늘은 보니까 토지 초보자인데 땅에 투자한다고요? 이렇게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본능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본능적으로 그런 건데 이 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은 어렵다고 하죠. 토지 투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어렵다고 하니까 이렇게 너무 쉽게 접근하기보다는 우리는 그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다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뭐 한 번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왜 어려운지 보고 보면서 하겠습니다. 수많은 법률로 촘촘하게 묶여 있어서 전문가들조차 구분하기 참 어렵습니다. 토지투자가 너무 많은 법률이 있으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법률을 폐지와 개정이 제정 있으면서 우리 있음을 우리 법제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변하니까 어제의 정보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아 숨쉬는 유기체가 어디 틀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면 억지일까요? 맞습니다. 정책도 계속 변하고 시시각적으로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저 역시 개발 호재를 분석하고 미래 가치를 확인하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대의 적은 국가의 시시각적으로 변하는 정책, 그리고 카멜레온 같은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가슴을 졸이면서 소주 한 잔으로 지샌 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최상의 수로 생각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악수를 둔 적도 꽤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었습니다. 수습하는 과정에서 개발과 분양하는 것을 알게 되면 또 득이죠. 알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 하나씩 시간이 결국 해결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토지투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접고 우리 투자자들이 접근해야 되는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의 편견을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역을 차별하지 말자 이거죠. 어디든 대한민국의 이 개발 그 지역이 있으면은 어디 시장이든 군수든 자기 지역을 그대로 방치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때문에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이게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두더지 게임을 아시죠? 전국적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있으면 개발호재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지금 부상한다고 쳐도 내려간 타임이 있죠. 들어가죠. 어딘가 또 개발호재가 올라오고 여기가 또 개발 올라오고 또 내려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두더지를 때린다고 하죠. 쳐야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때리면서 하면은 여기 나오는 게 일로 또 가잖아요. 그럼 여기 또 때렸어. 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결국은 또 이게 또 올라오죠? 그럼 또 다른 개발 우려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더지 게임과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니고 뭐 여기저기 교육교리고 팔랑귀가 돼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몇 군데만 선택을 해서 이 성장 과정을 보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차별하는 것보다 내가 선호하는 지역, 내가 이 지역을 할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겁니다. 예전엔 코엑스나 교통회관 등에서 세미나를 제가 많이 진행했었거든요. 그 10년 됐습니다. 벌써 진행한 지가 한참 됐는데, 그때 뭐 진행하면은 지금처럼 SNS 시대가 많이 없었으니까 부산의 제주에서 소위 돈 되는 정보를 듣기 위해서 상경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돈이었고 타이밍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답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고, 이렇게 한 발짝 늦게 투자한다 싶으면 잘못된 판단으로 또 기업돈 찝들기도 하고, 약간 복잡했죠. 그거 누군가한테는 대박 있고 누군가한테는 진짜 말 그대로 쪽박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 인터넷 강국에 걸맞게 SNS 소통에 맞게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투자의 기회는 많이 보편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역시 당시에는 저만의 정보인 줄 알고 2중 3중으로 보안을 유지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우습죠.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저만의 정보가 대단한 가치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냥 지금에 와서는 참 우습죠. 제 표현의 얼굴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니까, 이렇게,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어느 지역이든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습니다. 그 지지장 군수가 그대로 놔주는 않겠죠.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예상대로 호재를 이어가기도 하지만, 하루아침에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즉,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토지나 계속적으로 하락만 하는 토지는, 부동산은 이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토지를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는 최소한의 청와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 선정부터 해야 됩니다. 예전엔 그냥 묻지마 투자 이렇게 됐지만 부동산 공화국이 어울리는 아무 곳에 투자해도 오르던 시절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때는 별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위 집장사가 옛날에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아마도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동공부죠. 앞서 언급하듯이 이놈의 부동산 관련 법률이 살아 숨쉬는 생물체와 같아서 어디를 틀지 모르기 때문이라면 적절한 표현이 맞습니다. 절대적인 지역은 이제는 없다고 저는 과언합니다. 물론 강남 같은 게 있지만 비싸죠. 그만큼 대가가 크죠. 지역의 편견을 벗어야 토지 투자를 흥경할 수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 양재 말죽거리가 이렇게 되리라고 강남이 될 줄 누가 하셨습니까? 꾸준히 본인이 잘 아는 지역 두세 곳, 세네 곳, 전국적으로 두세 곳, 세네 곳 정해서 그 지역의 개발 축과 밑그림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훨씬 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천장에서 그 지도가 보여야 된다 이 얘기죠. 그 정도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 이 얘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도시 성장의 진행 과정은 어느 지역이나 유사하더군요. 한 지역만 제대로 알아도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네다섯 곳만 정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도 순산이 있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하는 것보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제가 이제 토지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천장 답사는 필수적으로 있었습니다. 경기, 광주 답사 시간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앞장서서 뭐 씁니다. 메모도 하고. 왜? 누구나 열정을 가지고 말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일정에 이제 이번에 용론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분 또한 참석해서 열심히 또 메모를 하죠. 왜냐면 또 놓칠까봐. 그래서 당진 투어 또 답사를 준비하면 또 열심히 가봅니다. 무조건 뭐 한다고요? 돈을 벌겠다는 의욕으로 말입니다. 그러려면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현장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 그놈이 그놈이고 지역만 틀렸지 보는 과정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현장 양평에 답사하는데 이번에는 제일 뒤에서 친구들과 3, 3, 5 나들이 하는 마음으로 여유와 함께 식도락에 관심을 두더라고요. 이거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열정이. 그래도 이제 몇 번 다니다 보니까 뭐 지역만 달랐지 그게 그거인 것 같아. 이거 이제 깨닫는 거죠. 우리 임장도 그렇지 않나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눈치가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어느 현장에 가도 동일한 패턴이거든요. 시세 파악하고 맞죠? 투자 금액은 얼마고 개발 호재는 어떻게 되고 향후 어찌 되고 도시는 접하고 맹지인지 아닌지 개발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실시하고 차이 이렇게다 예상이 이렇게다 그 등등 비슷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결국 의욕적으로 돈 좀 벌어볼까 하는데 뭐가 뭔지 혼란만 가중되고 결국 땅이라는 것에 아련한 추억만 생기죠. 나는 땅 안 되나 봐. 그 땅 갔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시세를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어. 개발 호재가 진짜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거야?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을 차별하지 말고 자신이 잘 아는 지역 한 놈만 패면 됩니다. 옛날 유호성의 명대사가 나는 한 놈만 팬다. 주유소 습격사건이었나요? 그처럼 한 놈만 패면 돼요. 좀 표현이 그런가요? 맞습니다. 이게 오히려 리스크를 많이 줄이시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저기 교육 거는 것보다 이게 참 이게 보기 싫죠. 최소한 관심적 몇 군데만 정하고 집중적으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초보자한테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여기저기 교육 거는 것보다 한 지역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토지 고수라고 하죠. 토지 고수로 성공한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 그분 전국구 투자 아닙니다. 물론 계시겠지만 전국구 투자보다는 오히려 지역구 투자가 훨씬 많을 거죠. 제가 많은 그 투자 성공하신 분들 보시면 전국구 투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역구 투자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하다못해 우리가 그 열등 그 별로 아니라는 지역, 그것도 그 어느 열등 지역 가서 그분이 그 동네 유지,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진짜 고수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여기저기 물론 처음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지역 선정도 중요하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목적과 용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질문은 다 알아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 실천하기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면서 그건데 말입니다. 직접 투자하려고 계약서를 쓰고 OTP로 돈을 벌려고 하면 굉장히 헷갈리죠. 많은 분들 그럽니다.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세 차익은 다른 부동산보다 커야 하고 안정성은 100%고 황금성은 언제나 가능하고 이게 되나요? 말 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많이 뭐 시세 차익도 있고 욕심은 엄청난 거죠. 안정성은 100%고 그 다음에 황금성은 언제나 바꿔야 되고 이런 투자가 있으면은 누가 하죠? 제가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가능한가요? 저 역시 이 공식에 대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투자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20년 넘었으니까. 그리고 보고 또 봐도 그런데도 항상 부족함이 있고 오히려 후회한 적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만 많았지 지금 보니까 또 빈수레도 꽤 많았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어려운 거죠. 이 논리는 간단한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리는 이거죠. 원리는 요거. 원리는 간단한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공감될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번 볼까요? 더 10년 전에 광주 부발역 인근에 투자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매도해달라고 하더군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저는 가본 지 오래되죠. 근데 현장에 가보았는데 이게 웬일. 그동안 이 투자자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땅이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이니까 뭐 오물 같은 쓰레기 같은 버린 거죠. 땅 속에 폐유가 있고 썩은 그 물 같은 거 있고 움푹 패인 것도 있고 최악의 경우였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가봤으니까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거죠. 많이 안 나갔으나 투자만 했지 실제로 관리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서로 묻고 서로 얼굴만 보고 물은 거죠. 부발력 시장이 좋은 때는 신경 안 쓰고 있다가 하락기에 다른 목적으로 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난감하죠. 이것을 제대로 땅다운 모습을 만들기까지 꽤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토하고 뭐 그 약을 쉬고 뭐 하는 것이 그 토목공사 대대적으로 하였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투자자는 돈 들어가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흉내만 내고 끝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매도하였다고 하네요. 그땅을 매수한 분은 어떤 분일까 생각도 하지만 곧 잊고 지냈습니다. 아마 꽤나 고생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토지를 투자할 때는 어떤 용도를 사용할지 정해야 일단 해야 되겠죠. 만일 집을 지을 것이라면 건축 행위가 가능한지, 집만 정도를 하신다면 집과 가까운 곳에 용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욕심을 접근하는 것보다. 투자가 목적이라면 시세 차익이 생길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낫고요. 5년 후 이상을 보셔야 되고, 토지 투자 초보자라면 투자 목적 분명하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단순 투자가 목적이라면 금융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금 보험에 가입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진짜 마음 좋습니다. 투자는 늘 즐거워한다는 것이 제 투자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해야 돼. 투자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죠. 투자 받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투자 다시 하겠습니까? 못하죠. 개발을 염두에 둔다면 진짜 공부 많이 해서 실력을 돈을 버는 걸 공부해야 되고, 그냥 둘 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잡으려고 하니까 늘 어렵죠. 투자 목적과 보유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초보 투자에서는 아주 어려운 과제죠. 때로는 은행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어서 같이 계속 다음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인데 땅량의 두 번째입니다. 땅량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뭔지 세 번째,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공부라는 표현이 좀 스트레스 같죠. 이제 돈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왜 100세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하려면 참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실용학문. 실용학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실용학문이 실제로 써먹는 학문이라고요. 그 실용학문.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12년, 대학교 4년, 직장 시험 공부만 한 것이 몇 년 내에 또 공부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공부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는 정보와 나만의 공부가 사실 돈이 된 세상이죠. 뭐 이런 걸 돈이 된 세상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보가 이제 돈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정보가 더 중요한 것이 정보를 돈으로 연결시키는 공부가 더 중요합니다. 정보만 쌓아두면 뭐합니까? 그렇죠? 공부가 하는 꽝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지식과 지식을 풀어가는 지혜가 최고가 아닌가요? 제사 아닌가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뭐라고? 지혜로 풀어야 된다고 말이죠. 지식은 어디에 있다고요?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없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게 지혜인데.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누군가한테 물어볼 수 있는 언어, 투자 언어가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인 그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럴 리 없겠지만은, 완충록지 잘 아실 겁니다. 10년 전 얘기니까. 완충록지는 입지가 근처하는 곳에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상가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어떤 완충록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좋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마음에 들기 마련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덜컥 계약한 분이 있었어요. 많이 그 당시에는 꽤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것도 중개업소 통하지 않고 중개업소 아끼기 위해서 그 비용을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법무사 통해서 쌍방 계약을 하고 그 다음은 당연히 난리 부르시죠. 난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농지를 구입하고서 사후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고생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입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관리를 안 하는 거야. 관리를. 그다음 출구 전략도 모르고 이러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농축증 발급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농업경영계획서는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 민정서는 또 뭔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농지원부, 농지대장 바뀌었죠. 그다음에 뭐 일반 소유 초과 농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주말 농지는 또 뭐고, 이행 강제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고, 제천 자격은 또 뭐고, 농업이 뭐고, 농업법인 뭐 이런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하나하나 우리가 뭐죠? 하나하나 이런 것들은 지식입니다. 지식. 이 지식인데 여기서 우리는 실전에서 필요한 뭐가 필요할까요? 실전, 투자 팁이 필요하겠죠. 사례, 팁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냥 이거를 그냥 해석만 하면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뭐예요? 공법입니다. 공법, 공포의 법.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이 노하우가 우리가 뭐예요? 지혜죠. 지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지혜가. 이 지혜가. 근데 아무런 지시도 없이 그냥 진행하다니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되겠지. 그래도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하였으니 소유권 이전이야 어찌어찌 계약은 됐지만 참으로 걱정되는 거죠. 중개는 사실 뭡니까? 계약이죠, 계약. 관리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출고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걱정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나간 법률, 국계법이죠. 200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20년 됐네요, 벌써. 20년 됐습니다. 이 법률이 토지 투자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전엔 토지 이용 관리법이 있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법률은 토지를 먼저 이용이죠. 이용을 하면 토지를 어디에서 관리하겠다? 국가에서. 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묻지마 투자가 가능했었죠. 그 여파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때는 사실 소위 집장사가 돈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좋았죠. 땅만 사두면 알아서 올라갔으니까. 그때는 부동산만 사면 알아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안 된다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계획이 이제 먼저잖아요. 계획에 맞춰서 이용하라.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즉 정부가 토지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에 맞게 이용하라. 이용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 통제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거 안 하면 이행강제를 하겠다. 불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토지를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으니 이제는 뭐 한다고요?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2003년 였죠? 요게 3년 정도, 3, 4년 동안 정체기가 있었어요. 정체기라기보다는 다지는 기간. 그러니까 이제 막 법이 나왔으니까 이 공무원 지자체라든지 또 혼동되고 나 자꾸 보완하는 기간이라고 했죠. 다지는 기간. 이 보완하는 기간이 한 3, 4년 걸렸어요. 그래서 2006년, 7년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재테크 시장이 폭발한 거죠. 재테크 시장이 이때부터 사실 폭발했습니다. 왜? 재테크 시장이 왜 생긴 거죠? 이 계획을 배우기 위해서. 이 계획. 예전에는 필요 없었거든요, 사실. 필요 없다기보다 잘 안 해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뭘 알아야 되겠어? 계획을 알아야 되니까 재테크 시장이 이때부터 커진 겁니다. 지금도 이 계획은 어땠습니까? 이젠 계획이 너무 많아서 당시에는 계획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계획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뭐 알파고도 복잡하니까 알파고도 AI도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적당한 거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적법한 건데 다른 쪽에서 불법 요인이 나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했으니까 했죠. 그래서 국가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을 정확히 이해해야 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토지 투자의 내공이 있다는 분들도 법률의 해석과 실무의 연결고리를 못 푸는 것을 상당히 많이 좋았습니다. 이 퍼즐 맞추기가 맞죠. 제가 토지 투자에서 토지 연구반이라든지 정규 과정에서 늘 얘기하는 단어가 이 퍼즐 맞추기입니다. 이 하나하나 농지 매입하고 뭐 관리하고 매도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매입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농지증 필요하고 농업 경영계획서 관리할 때는 어떻게 뭐 이행 강제금 나오고 어떻게 하고 어떤 양도할 때는 뭐 출구 전략으로 양도세 전략 수요세하고 뭐하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지식들은 많이 아십니다. 근데 이거를 한 세트로 퍼즐 맞출 수 있는 분들이 의외로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입구부터 출구까지 한 세트죠.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퍼즐이 잘 안 맞는 거죠. 이빨 빠지듯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상당히 퍼즐 맞추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투자든 개발이든 한 세트는 우리가 알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신만의 투자 툴이죠. 그렇게 되려면 많은 거를 조금은 처음에 시행착오하지만 결국은 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퍼즐 맞추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으로 배운 지식으로 접근하시는 분의 낭패분이 상당히 많기도 하고요.
저 역시 예전에 무지막지하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끝이 20년인데 끝이 없더라고요. 그때는 이제는 버무리려서 공부해도 양이 많죠. 예전에는 이런 거 다 공부했었습니다. 다 커버했었어요. 그때는 법이 복잡하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뭐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제 지금 넉다운되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 역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혜로워서 접근을 풀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한편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 잘못될 수도 있고 특정 분야에서는 저보다 뛰어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말을 좀 아끼고 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토지하는 것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지역에 따라서 달리 적용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게 말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가 동네마다 다 다르잖아요. 조례도 다 틀려요. 이거 어떻게 정보를 다 알 수 있습니까? 해석할 수 힘이 더 필요하죠. 바로 옆 동네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례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조례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주차장 관련 법률, 건조례, 도시계조례 등등 많습니다. 법률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느 특정 지역에서 개발했던 경험이 새로운 지역에 가서 몫을 커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현재 개발업자한테는 말짱 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한 지역에서만 해도 말짱 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국구를 투자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참 난센스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뭐 하는 게 좋아요? 조용히 지켜보고 처음엔 배우는 게 좋죠. 돈이 된 지역을 하면 배우는 거 좋습니다. 근데 한 지역만 제대로 알아도 응용이 빠르겠죠. 한 지역만 뭐 한다고요? 이제 제대로 이제 스터디 공부한 다음에 어느 지역 가면은 조금만 바꾸면 되잖아요. 응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골라서 먼저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생소한 지역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라든지 공인중개사분, 인허가 담당 공무원, 뭐 현장 소장, 그다음 이장님 만납니다. 설계사무소 아주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전국구 설계사무소에서 커버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전국 설계사무소도 협력 플레이를 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협력 플레이 한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협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나 다른 조례로 내서 해당 지역 설계사무소 존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같이 있죠. 허가 담당자와도 커뮤니케이션 여기가 훨씬 좋겠죠. 여기보다. 서울 미비에 대한 대처를 빨리 여기는 데를 출장 가야 되잖아요. 여기 가까운데. 물론 뭐 수시도 도감도 모양도 색채가 이건 정보가 뛰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어찌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해당 지역 전문가와 소통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 또한 지혜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도 뭐 표현이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에 지킬 수 있는 재산인데 저 열심히 벌었는데 지켜야죠. 오히려 불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저축만 해도 손해보는 세상이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경매 참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어려움이 예전보다 없어질 겁니다. 처음에는 옛날 경매 막 할 때는 굉장히 신기했을 거예요. 용어 자체들이. 유축권이든 뭐 유축권, 법정주장권, 뭐 지분경매, 분명해질권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순수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뭐 이렇게 해야 돈 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우리는 다 공부했습니다. 아마도 지식의 흡수력은 아마 우주 최고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정말 많이 공부하십니다. 너무 공부해서 제가 어떤 때는 뭐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 토지 개발 등의 부동산 예외는 아닙니다. 치면 안 걸렸겠죠. 너무 공부하니까 걸릴 거란가 걸리나요? 너무 공부해서.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네 번째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토지 투자는 여윳돈을 해야 됩니다. 땅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참 특이합니다. 손이 가고 발로 많이 밟아줘야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명동 땅은 1년에 몇 명이나 밟을까요? 강남 땅은 몇 년이나 밟을까요? 제가 토지병장 제가 보는 땅의 시세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밟는 것을 비교합니다. 사람이 많이 밟을수록 비싸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해당 토지를 구입하고 1년에 3, 4번밖에 안 밟는 토지하고 있고 수백 번 밟는 토지 비교하면 어느 것이 비쌀까요? 그만큼 많이 발로 다듬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예 안 가는 곳은 어떻습니까? 가치가 떨어지죠. 몇천 원짜리, 몇백 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싼 데는 평당이 뭐 2, 3억도 있잖아요. 강남 3, 4억도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당장 여윳돈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 밟지 않는 곳이라면 개발 호재를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그렇게 비교도 합니다. 정 안 되면 나라도 본인이라도 밟으러 다니라고. 거기다 보면 닦아 오른다고. 한 번도 안 가면 어떨까요? 누가 밟아줘요? 아무도 안 밟아주는데 그 닦아 오르기를 바란다? 이건 아니죠. 본인이라도 땅 주인이라도 자주 가서 밟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말입니다. 욕심이 화를 부르고 너무도 바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거리가 멀다 보니 방문하는 일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투자자한테, 초보 투자자한테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차로 두세 시간 걸리는 것은 피하라고. 진짜 괜찮은 거 빼고는. 그렇게 되면은 10번 갈 곳을 한두 번밖에 안 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예 안 가게 돼요. 땅에 갈수록 뭐가 돼요? 볼 줄 모르니까 그냥 그 땅이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죠. 그렇죠. 그렇게 아닙니다. 여윳돈 투자하지 않으면 시간 쫓기기 마련입니다. 투자와 시간을 비교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당연히 시간이 이긴다고 봅니다. 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면서 시간을 기다리다 이겼습니다. 마음이 급하여 손절매 하신 분들, 지금은 땅을 치신 분들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그럼 과거죠. 이미 지난 거죠. 시간을 이긴 투자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되 많이 손으로 발로 사랑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랑을 받을수록 땅이 이뻐진다는 거죠. 다 쓰러져가는 이제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요즘 초사하죠. 이제 모셔야 되니까 다른 집으로 이사가길 권유했지만 노인 부부는 싫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몸이 불편해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한 후 한 달이 되지 않아 집은 완전히 폐가 됐죠. 왜? 사람이 안 사니까. 그래서 기둥이 부서지고 살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거죠. 참 특이합니다, 이게. 사람이 안 살면 집이 금방 쓰러져가는 집이 폐가가 금방 되더라고요. 사람 살면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집도 사람 살면 희한하게 재구수를 하는데 공실이 되고 폐가가 되면 왠지 집구수 못하는 것은 많이 보았을 겁니다. 집 짓는 사람들 압니다. 손이 많이 가야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빨리빨리가 오히려 구수공사 원이 되고 손이 많이 가야 돼요. 딱 많이 사랑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한테는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거 진짜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주 방문하고 땅을 이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땅은 압니다. 아, 땅 내 주인이 나를 이뻐하는구나. 그러면 뭐가 돼요? 그대로 돌려준다는 거죠. 표현이 좀 그런가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내가 내 땅을 밟아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왕년에 3배 벌었네, 5년에 3배 벌었네,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이런 말. 왜 그럴까요? 왕년과 지금하고 컨디션이 똑같아요? 똑같이 예전에 어떻게 투자했는데, 지금 와서 똑같이 투자하라. 이게 말 돼요? 시간하고 벌써 돈이 달라지는데? 법이 다르고. 그때는 법이 됐지만 지금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이 컨디션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똑같이 하라는 건지. 이건 듣지 마시라고요. 저도 역시 강의할 때는, 이 강의할 때 자랑 안 합니다. 투자 사례, 성공 사례, 이런 얘기를 기껏 얘기해봤자 다시 재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똑같은 모델이 안 나옵니다. 똑같은 모델이 안 나와요. 이거 알면서 응용할 줄 알아야 되지, 이거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똑같이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진짜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성공 사례를 위해서 내가 케이스를 위해서 하나의 스터드를 연구해서 이 투자를 접근해야지, 나도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필패합니다. 필패. 그래서 이거 한번 좀 그런 사람은 박수 쳐주고, 아, 성공하셨구나, 부럽습니다, 이렇게 박수 쳐주고 나는 나만의 케이스 스터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투자자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왕년의 성공 케이스를 따라가다가는 쪽박차기 좋은 세상입니다.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투자하는 것을 우리 초보 투자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 금과 옥저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제가 4가지를 얘기했는데 잊지 말고, 오늘도 기회했죠? 여기까지 이제 제가 얘기 다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윳돈, 토지 투자는 여윳돈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 앞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제일 처음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의 편견 버리지 말고, 이렇게 나왔죠? 지역의 편견 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투자 목적과 용도 결정해야 되고,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아마 보시면, 아마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잊지 마시고, 이 용도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우리 취점반에 늘 얘기하는 게 우리 퍼즐 맞추기. 이게 중요합니다. 퍼즐 맞추기. 그게 뭐예요? 처음까지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힘, 파워. 이걸 우리는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우리는 투자 인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했죠? 오늘 좀 길게 얘기했는데 토지 투자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보시면서 인사이트를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투자 인사이트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